KF-21 보라매는 국산화율 65%를 자랑하는 한국형 전투기입니다. 즉, 실전용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절반 이상을 국내 연구진과 기술진이 개발한 셈인데요. 엄청난 낭만을 극복해낸 결과물이지만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만큼은 수입해오는 실정이라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의 국방연구 개발 사업에서 1만 5천 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기용 엔진은 정말 거의 100% 수입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의 엔진을 오롯이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은 아직은 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과 터보팬 엔진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한국은 1만 5천 파운드 추력 전투기급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3년인 올해 엔진의 개발 규격과 기본 구성을 설계하고 있고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코어 엔진을 시험 개발한 다음 2027년부터는 코어 엔진을 확장해 본격적인 터보팬 엔진 실무를 2037년까지 제작과 인증 시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전투기급 제트 엔진은 터보팬의 기본 구성은 물론 터보제트에서 다시 연료를 태워 추력을 늘린 후 연소기까지 장착되어 2만 1000파운드까지 최대 출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KF-21 전투기에 탑재된 F414, G400과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에 들어가는 기술이 한두 가지 요소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열 소재 기술의 확보입니다. 2024년 개발되는 무인기용 터보팬 완제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 TIT가 무려 1600도 이상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T50과 FA50에 들어가는 F404 엔진의 TIT가 1350도입니다. 또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TIT가 1500도입니다. 이미 내열 소재 기술로는 F414급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확보된 것입니다. 물론 엔진이 내열 소재 기술 하나로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결국 연소 온도를 올리는 게 핵심이며 입구 온도가 섭씨 50도씩 증가됨에 따라 8에서 12% 출력 증가와 2에서 4% 연료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한 체적과 크기를 가진 F404, F414의 경우 TIT 150시 온도가 상승하면서 34% 출력 향상이 있었습니다. 전투기급 제트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의 의미는 상당한데요. 현재까지 오직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만이 국산 전투기에 국산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터보팬 엔진 개발은 말처럼 쉬운 도전이 아닌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전투기급 제트 엔진 개발 성공을 위해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근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 동안 대략 5조 원 내외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 KF-21 보라매 이후 가장 큰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고 비싼 프로젝트라는 비난 여론을 극복하고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인도가 카베리 엔진 개발에 실패했던 이유가 개발 인력 부족으로 일정 지연 및 시험 평가가 연기되는 악순환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체 항공기 엔진 연구 인력은 국방과 항연구소와 방위산업체, 그 밖의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을 합쳐도 200명에 불과합니다. 항공기 엔진 전문 인력이 자신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중도의 다른 분야로 인력 유출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평가 시설 부족입니다. 항공기용 엔진은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한국은 아직 시험평가와 가망인증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한데요. 이미 실용화된 엔진은 대부분 유도무기, 즉 일회용 사용을 고려한 무기이고 여러 번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것을 전제로 만드는 제트 엔진은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의 적용과 확대를 위해서 전투기급 엔진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유인기에도 장착할 수 있는 안정성을 검증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지금부터 엔진 개발과 함께 엔진을 평가할 시설도 같이 만들어야만 하고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궁리해야 합니다. 그럼 KF-21에 국산 터보팬 엔진이 적용될까요? 당연히 적용됩니다. 지금 개발 중인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은 체계 개발 연습용에 해당하고 결국 전투기에 적용하는 게 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2026년에는 TIT 1700도까지도 달성하게 되며 2037년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이 18,000파운드가 될 거라는 예측이 이런 기술에 기반한 예측입니다. 심지어 2037년에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의 최대 추력이 2만 파운드쯤 될 거라는 예측도 존재합니다. 바로 TIT 1700도를 확보하는 것도 2026년 일어나는 일이며 2037년까지 12년의 세월 동안 기술은 더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000파운드라는 목표는 2026년 확보되는 기술에 근거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KF-21에 국산 터보팬이 장착될 때 추력 편향 노즐이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6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고 거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한다는 것은 이제는 망상이 아니라 점차 현실화될 미래의 모습인 겁니다. 인명의 손실 없이 엔진의 신뢰도와 내구성, 성능을 모두 실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무인기용 터보팬부터 목표를 잡은 것 역시 탁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항공 선진국들이 힘들게 걸어온 길을 우리는 무인기를 통해 리스크와 비용, 개발 기간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따르면 1만 5천 파운드 추력을 낼 수 있는 전투기급 제트 엔진의 경우 여객기용 터보팬 엔진으로 개조하면 약 4만 파운드 추력을 낼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UAE와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MC-X 차세대 수송기가 국산 엔진과 수입 엔진을 둘 다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항공기용 제트 엔진을 개조한 전투함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고도의 기술력을 이뤄내왔고 또 응집력과 끈기로 수직 상승하는 힘을 믿기에 착착 이뤄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조선업에서도 쾌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국내 조선업이 초호황 사이클을 맞고 있는 가운데 HD한국 조선해양이 3조 원 넘는 수주 잭팟을 터뜨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주 목표를 반년 만에 90% 가까이 달성하게 됐는데요. 향후 선박이 건조돼 인도되면 한국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 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HD한국 조선해양은 최근 3조 1200억 원어치의 선박을 잇따라 수주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부유식 해양설비 1기와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각각 2척, 자동차 운반선 4척 등입니다. 이 중 부유식 해양설비는 호주 우드사이드 에너지사가 주문한 원유 생산 설비인데요. 이 FPU는 길이 94m, 너비 94m, 높이 57m 규모입니다. 총중량만 44,000여 톤에 달합니다. 이 설비를 갖추면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와 410마 내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 수주 가격은 1조 5,663억 원에 이릅니다. 이날 발표한 전체 수주액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 회사가 해양 설비를 수주한 건 2021년 미국 원유개발사로부터 6,600억 원 규모의 반잠수식 권유 생산 설비 1기를 수주한 이후 2년 만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부유식 해양 설비는 선박보다 훨씬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이라며 부유 기능을 하는 하부 설비와 원유를 생산하는 상부 설비를 일괄 도급 방식으로 제작해 멕시코 동부 해상 180지점으로 인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NG 운반선 2척은 전남 영암 현대삼 호중공업, LPG 운반선 2척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합니다. LNG 운반선은 북미 지역 선주가 주문했으며 17만 4천 급입니다. LPG 운반선은 4만 급으로 유럽 선주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은 올 들어 처음으로 PCTC 수주도 따냈다. PCTC는 길이 200m, 너비 38m, 높이 37.7m 규모입니다. 총 7,500대의 자동차를 운반할 수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수출이 많아지며 자동차 운반선 수요도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이 선박엔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장착됩니다.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제작해 중동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수주와 함께 수주의 질도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가의 부유식 해양 설비를 2년 만에 수주한 것을 비롯해 PCTC도 LPG 운반선보다 단가가 2배가량 높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가스선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문의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며 수익성 위주의 영업 전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도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 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일감을 대거 따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에버그린으로부터 16,000 TEU급 컨테이너선 24척의 건조 일감 대부분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니온조선소와 일부 나눠서 수주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의 수주 척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거의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가는 척당 1억 7,500만 달러, 약 2,300억 원입니다. 24척 계약가는 총 42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기술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빠르고 제때 납품을 완료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수주가 계속 밀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과 조선 분야에서 계속되는 좋은 소식 들려오길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